안녕하세요.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기의 조우입니다. 정 박사입니다. 네, 저희가 이 인형을 좀 들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의 애착 인형이 아니고 저희 배를 좀 가릴 수 있는 혐오스러운 배를 가리기 위한 네, 그래서 급조된 인형들입니다. 예. 다음에는 해갖고 좀 더 아름다운 인형으로, 귀여운 인형으로 여러분들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면 결국은 살을 빼야죠. 네, 화성시에 있었던 마음 스튜디오 네. 거기서 주로 촬영을 했었는데 이번에 의왕으로 오면서 처음 이렇게 방송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좀 방송하기 원했던 그 내용은 좀 설명을 해주시면. 예, 저희가 매주 월말에 해갖고 아둘람에서 해갖고 매달 마지막 주 매달 마지막 토요일에 패밀리 파워라는 네. 그 자주 모임을 줌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때 횃불 트리니티 상담학 교수이신 최은영 교수님께서 강의를 하셨는데 그 강의 영상을 저희가 며칠 전에 유튜브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시고 또 저희 영상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아직 그 영상을 보시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다시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은영 교수님 이번 강의 제목은 최신 상담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조울병의 원인과 그것의 회복 방향에 대해서 이번에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강연, 풀 강연은 워낙 심도가 있고 좋았는데 저는 이제 조우님과 그 강연 후기 그리고 약간 요약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갖다가 오늘 나눌까 합니다. 그 강의 내용이 조금은 일반인 분들에게 어려울 수 있어서 저희가 좀 더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이번 영상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뭐 제가 상담 이론 전문가도 아니고 푸는 데는 뭐 한계가 있을 텐데 다만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입장에서 같은 눈높이에서 그냥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래도 그 강의를 갖다가 이해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좀 주제넘게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정리를 좀 해주시면 강의를 들으시면서 钟박사님은 어떠셨나요? 그러니까 그 강의 내용을 갖다가 딱 한 가지 키워드로 얘기하라고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용, 영어로는 acceptance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받아들이기를 유연하게 잘 받아들이면은 결국은 회복된다. 그럼 또 원인은 뭐겠습니까? 받아들이기, 수용에 힘들어서 이 병은 일어났다. 이렇게 되겠죠. 조울증 발병이 되면 여러 단계를 거치는데 수용의 단계 전에 부정의 단계를 또 거치게 되잖아요. 내가 이런 병일 수 없어. 아니면 나의 자녀는 조울증이 아닐 거야. 다른 병일 거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 병을 좀 부정하는 그런 단계가 있는데 수용을 한다는 게 사실 말처럼 쉬운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그대로 수용한다는 게 참 힘든 일이죠. 그리고 이제 최은영 박사님의 그 교수님의 해갖고 핵심 내용은 조울증과 우울증이 결국 같은 뿌리다. 조울증의 뿌리는 우울증이라는 거거든요. 뿌리가 같다. 조울증의 뿌리는 우울증에 의해서 일어나는데 그 극복 방법에 의해서 좀 차이가 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조현병은 좀 불안이라는 뿌리를 두고 있다. 최은영 박사님은 교수님은 그 강의에서 조현병은 사실 말씀은 많이 안 하셨는데 제가 이제 그 최은영 교수님의 이론을 듣고 또 평상시에 제가 읽어봤던 책들을 갖다가 사실 정리를 하면은 최 교수님의 어떤 통찰력을 봤을 때 참 이번에 많이 느꼈던 건 뭐냐면은 조현병이나 조울증이나
뿌리는 네. 우울증이 아닌가. 네. 다만 조현병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울증 중에서도 불안장애에 가까운 좀 우울증이라고 생각을 네. 하고요. 네. 그러면은 일단 뿌리는 우울증인데 네. 우울증은 왜 오냐? 네. 핵심 키워드는 해갖고 자기가 자기 스스로 너무 쉽게 상처를 받는 거죠. 쉽게 상처를 받고 자기 자신을 제대로 받아들이기 힘든 거, 있는 그대로. 네. 그런데 반대로 조울증은 받아들이기 힘들었다가 그게 뭘로 전이가 되냐면은 외부에 대한 어떤 받아들이기 힘든 공격성이나 남 탓. 그러니까 우울증은 내 탓이 너무 심하고요. 네. 조울증은 남 탓이 너무 심하고. 특히 조증일 때. 조증일 때. 그리고 나랑 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가족을 탓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러니까 이게 조증일 때는 남 탓으로 갔다가 우울증이 있을 때는 너무 내 탓. 근데 조울증에서 우울증은 거기서도 여전히 좀 남 탓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분노의 에너지가 나를 향해서 있느냐 아니면 외부를 향해서 있느냐,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우울증은 그 분노, 어떻게 보면은 내부를 향해 있는 분노가 결국 좌절을 좀 일으키는데요. 네. 조울증은 그 분노가 외부로 향했다, 내부로 향했다가 또 외부로 향할 때는 오히려 그걸 또 분노 때문에 극복하기 위해서 과도할 정도로 완벽주의 혹은 과도한 또 인정 욕구나 과시욕 이쪽으로 좀 나가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 극복 방법에 우울에 대한 보상을 위해서 왜곡된 조율과 왜곡된 주도 이런 것을 보이기 쉽다고 했는데 이게 무슨 말이죠? 왜곡된 조율이라는 건 자기 스스로 이렇게 완벽하게 관리할 수 있다. 그래갖고 조울 성향 가지신 분들이 너무 치밀하게 완벽하게 하시려고 그러는 분도 있고요. 왜곡된 주도라는 거는 해갖고 과소비, 특히 돈적으로 과소비하는 경우 많죠. 무분별한 성관계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고 공격성, 그리고 또 본인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서 남들에게 본인 자신 자아팽창하는 걸 합리화하려고 그러니까 망상 증세가 보이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조울증의 증상이라고 보는데 우울증하고 틀린 건 그거죠. 그러니까 우울증은 그대로 그냥 내부로 향해서 이제 있는데 조울증은 그거를 갖다가 너무 힘드니까 극복하기 위해서 외부를 향해서 일종의 도발을 하는 거죠. 그리고 조울증과 우울증의 조금 다른 점이 조울증은 시작 단계에서 그런 관계 상실이 있을 수 있다. 네, 그렇게 얘기하셨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굉장히 저한테는 신선하게 그리고 저한테 통찰력을 많은 통찰을 주셨는데요. 제가 많이 이렇게 겪어봤던 조울러브, 동료 조울러브 분들도 대부분 같은 경우가 한 제가 생각하기엔 반수 가깝게 학폭 경험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있던 것 같고요. 엄격한 교육 환경을 가졌다거나 그 관계에서 일종의 관계 고립 상실, 그런 상실의 유기의 공포, 아픔, 고립 뭐 이런 것들이 있던 것 같아요. 근데 우울증이라고 반드시 그것이 없던 건 아니지만 조울증은 더 공통적으로 그것이 있고 또 그것의 극복 방법에 있어서 우울증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학교 다닐 때를 생각하면 특히 이 중고등학교 때는 또 남자는 이 힘이 있어야 되는데 자기를 좀 지킬 수 있는 힘이라던가 그런데 좀 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어떠한 공격이 들어왔을 때 그거를 이렇게 탁 받아치는 그런 힘이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약한 존재로 인식을 받아서 그래서 괴롭힘이나 아니면 학폭이나 이런 대상이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중학교 2학년 때 첫 진단을 받았는데 보면은 그 조증 때니까 혼자 기분이 좋잖아요. 네, 그렇죠. 이 옆에서 기분 나쁜 말을 하는데도 그냥 웃으면서 넘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 반대편에서 봤을 때는 얘는 무시를 해도 되는 애고 또 공격을 해도 되는 애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관계의 그런 상실 이런 것들을 조울증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극복하는 방법이 제대로 안 됐다. 네네. 예, 제대로 해갖고 온전하게 극복이 안 됐다. 네. 그 아픔에서 이제 오는 거죠. 네. 그래서 최은영 교수님이 여기서 특별히 재밌는 개념을 갖다가 네. 코헛의 자기 심리학에서 주셨는데 그거는 뭐냐면 최적의 좌절이라는 겁니다. 최적의 좌절. 예, 네. 최적의 좌절. 좌절에 최적의 좌절이 있고 최상의 좌절이 있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 건가요? 일단 그러니까 우울증하고 조울증하고 둘 다 극복하는 데에서 첫 번째 1단계는 어떻게 보면은 해갖고 2단계로만 나눈다면 네. 첫 번째는 해갖고 공감이라고 볼 수 있고요. 네. 그런데 공감만 맞은장하는 게 아니라 네.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해갖고 조증 증상 때 그 무분별하게 자아팽창이 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예. 그 최적의 좌절이라는 건 뭐냐면은 적당한 정도에서 나의 한계를 안다는 거죠. 네. 조우님하고 사실 이 방송 전에 얘기를 나눴는데요. 네. 많은 분들이 해갖고 사실은 이 조울증 극복하는 단계에서 적당히 넘어져 봐야지. 네. 예. 적당히 넘어져 봐야지 스스로 한계를 알고 본인 스스로를 관리할 수 있는데 그것이 어떨 때 넘었을 때 그게 네. 이제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넘어졌을 때 좀 빨리 일으켜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자식이 넘어진 모습을 봐도 좀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지켜보는 거가 정말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고 특히 그런 모습을 많이 보일 때가 이제 보통 조울증이 10대 중후반에서 아니면 20대 초반 이때 진단을 많이 받으니까 20대는 좀 여러 가지 사고를 쳐도 어느 정도 부모님의 그 보호권 아래에 있다 보니까 이런 최적의 좌절 이거를 경험하는 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저도 그랬고.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세게 넘어져도 안 되지만 적당하게 넘어지고 그리고 본인 스스로 그걸 갖다 꼭 사실은 그걸 해봐서 그럴 수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하고 이 병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자신의 과거 실수를 본인이 객관화해서 돌아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본인 스스로 나의 한계가 어디 있는지, 어디까지가 나의 갈 수 있는,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인지 그걸 아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우울증이 사실 병의 뿌리이기 때문에 우울증은 관점의 변화로 해갖고 치료가 가능한데 그거 말고 조울증의 측면은 전에 방송에서도 해갖고 젊은 20, 30대 그리고 조금 장년층 40, 50대 이상의 방법에 대해서 청장년층은 해갖고 점진적인 외부 환경의 노출 그걸 통해서 자기 사용법 그걸 갖다가 알고 관리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고 장년층부터는 해갖고 오히려 또 수용 점진적인 수용하는 방법 그걸 알아야지만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거하고도 사실 그걸 갖다가 제가 뭐 지어놓은 얘기는 아니고요. 이쪽 저쪽에서 이제 문헌 조사를 해서 이제 얻은 지식인데 그거하고도 맥락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3단계로 최은영 교수님이 또 말씀하셨는데 그건 뭐냐면 수용 전념 치료라는 ACT 개념이거든요. 이게 3세대 인지행동 치료 개념입니다. 3세대 했으니까 1, 2세대가 있을 거 아니에요. 1세대도 있고 2세대도 있고 이게 소위 인지행동 치료라는 Cognitive Behavior Therapy라고 그래갖고 CBT라고 보통 부르는데 1세대, 2세대는 해갖고 뭐에 중점을 주냐면은 행동 변화를 어떻게 시킬까 그거에 이제 중점을 두어갖고 행동 변화를 하기 위해서는 행동은
생각하고 감정에 의해서 나오는 거니까 네. 생각하고 감정을 조절하는 데 초점을 두는데 네. 최은영 교수님은 그것 같은 경우로는 좀 불완전하다. 조울증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는 3세대 같은 경우는 감정의 조절 그 자체에 너무 연연하고 목매이는 것보다는 네. 수용, 유연하게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좋다. 수용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는 나에게 맞게 맞춤형으로 변화를 시켜야지 네. 일괄적으로 해갖고 감정만 조절해서 변화시키는 건 아니다. 네. 이 뒤로도 해갖고 최은영 교수님의 쭉 이야기는 수용의 핵심을 두시는 것 같아요. 네. 이 병 자체를 수용하고 안 하고가 굉장히 큰 차이인 것 같고, 네. 또,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이 조증 때 보이는 모습이 내 모습이다라고 수용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힘들잖아요. 워낙 내가 평소에 보인 모습하고 다른 행동들을 하기도 하고, 또 돌이켜보면 좀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도 보이고 그랬어가지고 어느 게 내 모습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었고, 이런 조증 때 보였던 모습, 우울증 때 보였던 모습, 이 모두가 나의 모습이다라고 수용하는 데까지 참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최은영 교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게 이제 그거는 강의 마지막 부분에 사례 연구에서 나오는데요. 그 사례 연구에서 보면은 하고 내면적인 표출할과 행동화가 있습니다. 내면적으로 나를 갖다 어떻게 인식하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나를 인식했냐에 따라서 행동화되는 게 틀리거든요. 나를 부정적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그 행동도 충동적이고 공격적이고 굉장히 불완전한 모습으로 보이고요. 나를 갖다가 좀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좀 더 그 행동도 안정적이고 건강한 방식으로 행동화되는 거죠. 그러니까 조증일 때 그 모습이 나의 모습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행동화된 모습일 뿐이죠. 그게. 그러니까 나를 내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모습이 어느 순간 골마 터진 게 그런 식으로 모습이 나온 거다. 그 맨 마지막 사례에 보면은 해갖고 그 1년 2개월 동안 그 상담을 갖다가 하면서 당사자분이 결국 내면적인 어떤 자신의 모습을 긍정적으로 바꾸면서 건강한 또 행동화의 모습을 갖다가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상담학이라는 것도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최신 그런 상담 정보를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최은영 교수님이 사실 여기서 다루는 것 같은 경우가 한 4가지 이상 해갖고 상담학의 그 주제를 가지고 조울증의 원인과 회복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인지행동 치료 이전에 같은 경우에는 해갖고 기존의 정신역동 치료는 전통적으로 이제 분석적인데 어떻게 분석을 하고 분석을 했으면 그 원인이 무엇이니까 그 원인을 제거하는 거나 그 원인을 제거하는데 방어 기제가 발생하면 그 방어 기제를 어떻게 또 살짝 드러내고 원인을 치유하느냐 이런 식으로 분석적인데 낮추었다면은 최은영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사람 스스로 나를 갖다가 본질적으로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은 자기 회복력이 있다. 이거에 이제 맞춘다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걸 갖다가 3세대 심리 상담학 그리고 그래서 이제 최신 직연으로 봤을 때 조울증을 이런 식으로 치료하면 되겠다. 이제 결론을 내리시는 것 같아요. 그 최은영 교수님이 제가 최은영 교수님을 처음 본 게 한 30년 전이에요. 그러세요? 제가 조울증 진단 받고 이제 통원 치료를 받으면서 아버지가 상담도 좀 받으면 좋지 않을까 해서 간 곳이 그 최은영 교수님 그 당시에
계셨던 센터, 상담센터에서 이제 상담을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도 기억나요. 네. 거의 뭐 1시간 동안 저 혼자 떠드는데 다 들어주시고 또 어느 부분에서는 최은영 교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제 얘기를 그렇게 귀담아 듣고 또 저의 힘들었던 내용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본 게 처음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기억이 아직도 나네요. 이렇게 최은영 교수님의 이 강의를 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다 보니까 또 네. 그때 생각이 좀 잠깐 났어요. 예. 그래서 잠깐 제가 교수님이 했던 이론을 갖다가 간단하게 몇 가지가 있었는지 말씀을 드리면요. 네. 일단 결론 부분은 그때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고, 최은영 교수님이 해갖고 조울증은 회복의 3단계가 있는데 수용 전념 치료, 이게 ACT, 1세대, 2세대 CBT에서 넘어서 그러니까 감정, 생각을 조절하는 데 맞추는 게 아니라 조절보다 유연한 자신의 수용을 통한 맞춤형 변화를 갖다가 중점을 둔 치료를 3세대 수용 전념 치료, Acceptance and Commitment Therapy라고 ACT라고 그러고요. 이것은 3단계가 Acceptance, 일단 받아들이는데 일종의 체념이 아닌 내면 갈등 완화, 그리고 고통과 싸우는 것보다는 수용하는데 맞추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는 점차적으로 해갖고 value and self clarification 해갖고 자신을 갖다가 그리고 가치를 갖다가 명확히 한계를 갖다가 아는 그 부분으로 이렇게 나눌 수 있고요. 세 번째 단계는 집중, 커밋먼트인데 이거는 뭐냐면은 왜곡된 어떤 쾌감, 의미 그런 관점에서 좀 더 자유로워져 갖고 남들 따라하는 거 아니라 나만에 맞는 온전한 삶의 가치를 찾아서 집중하는 거. 이거는 미래의 어떤 목표 달성도 중요하지만 그거가 연연하는 게 아니라 현재 자신의 어떤 가치에 맞는 행동 자체에 집중하는 이런 식으로 해갖고 3단계로 나뉘고요. 또 자신에게 맞는 가치 있는 행동이 그걸 찾는 거가 우선 가치 있는 행동, 나에게 맞는, 다른 사람에게 맞는 게 아니라 나에게 맞는 가치 있는 행동 그걸 찾는 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사실은 남들을 다 따라하잖아요. 근데 요즘 다 물어보면은 해갖고 난다면 너 뭐 하고 싶니? 결국은 돈 많이 벌고 싶다는 얘기로 해갖고 귀결되는데 사실은 돈 많이 벌고 싶은 거는 돈을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돈을 많이 벌고 싶은 거죠. 근데 돈을 많이 벌고 진정하게 놔두면은 할 수 있는 상태가 되면 모든 게 다 해결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해갖고 그러니까 그때 진짜 하고 싶은 게 꼭 사실은 돈이 많아야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상담을 받아보니까 이런 가치 있는 일 아니면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좀 에너지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의 마음 약국 시작하고 이렇게 쭉 해오면서 이게 나한테 맞는 가치 있는 행동, 일이라는 거를 점점 알게 되었고 또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조금 그전에는 그런 게 명확치 않았는데 하면서 알게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여러 가지를 이렇게 시도해보는 것 자체가 좋은 그런 가치 있는 행동을 찾는데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여기서 교수님 뭐 그런 얘기를 갖다 특별히 뭐 하시지는 않았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일과 자기가 진짜 가치 있다고 나중에 느끼는 일하고는 또 다른 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잘하는 일하고도 약간씩 다르고요. 근데 정말 그것 중에 조화 균형이 맞으면서 조은님 같은 경우는 방송 같은 경우에 이 부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하시면서 가치도 참고 보람도 찾지만 모든 분이 또 이 방송을 하시면서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자신의 어떤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부분이 틀리겠죠. 네. 그래서 자신에 맞는 가치 있는 행동을 찾는 과정도 회복의 여정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중요하죠. 네네. 네. 그게 정말 중요하고 조울러들이 다른 사람보다 그게 더 호불호가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게 이제 조울증 3세대 상담 이론이고 두 번째 카테고리는 해갖고 내면 가족 치료 체계라고요. 인터널 내면 패밀리 가족 시스템 테라피라고 해갖고 치료인데 IFS 뭐 이렇게 준말인데 네. 이건 뭐냐면은 여기서 패밀리라는 건 뭐냐면은 내 내면 세계가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구분을 상호 가족처럼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약간 인사이드 아웃 영화처럼. 저도 그 강의 들으면서 계속 그 생각이 들었어요. 네. 그래갖고 셀프가 있어요. 나 자아가 있고 그 안에는 수많은 파트들이 있습니다. 부분들이 있습니다. 엄마, 아빠, 나 말고 이제 인사이드 아웃에서 우울이 짜증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 누가 생기냐면 엑사일이라고 추방자. 그러니까 아픔받고 소외받는 부분이 있어요. 엑사일이 너무 이제 상처가 골마 터지게 되면은 상실감, 유기감, 수치감, 죄책감 이런 아픔들이 골마서 생기겠죠. 그러면은 해갖고 이게 원래 개념 자체 해갖고 뭐가 생기냐면 관리자와 소방관이 출동합니다. 관리자는 매니저, 소방관은 해갖고 난 다음에 파이어파이터죠. 근데 관리자는 일단 어떻게든 그걸 갖다가 어떻게든 조절을 해주려고 노력해요. 근데 그때 이제 지나친 노력, 완벽주의 이렇게 해서라도 어떻게든 막아주려고 그러죠. 이게 마치 경조증 상태랑 비슷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소방관까지 출동할 때 소방관이 적당하게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이걸로도 도저히 그 감정의 골마 터짐을 갖다가 상처를 치료할 수가 없으면은 중독적, 충동적, 그리고 회피 행동 이걸로 어떻게 해서라도 진정을 시킵니다. 소방관이. 그러니까 좋게 진정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냥 임시분편으로 그냥 막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매니저나 그리고 파이어파이터, 그러니까 관리자나 소방관은 모든 사람에게 다 역할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조울러 같은 경우에는 지나치게 너무 과잉 진압을 하다 보니까 사실 문제가 생기고 관계가 깨어지고 이러는 거죠.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역시 수용의 관점입니다. 어떻게 받아들이냐 하면은 그 파트들과 내면들과 내가 싸울 때 인사이드 아웃에서 나와 그 파트들이 막 싸울 때 그 부분들이 싸울 때 궁혈과 호기심으로써 참 불쌍하다 보는 거죠. 그걸 나를 아픔을 갖다가 추방해버리는 게 아니라 감춰버리고 쟤를 쫓아버리고 그러는 게 아니라 긍휼하게 보고 충분히 너 그럴 수 있어. 공감하고 호기심으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유연하게 수용함으로써 결국은 관리자와 소방관들이 굳이 과잉 진압을 안 하더라도 상호작용해서 좀 더 좋은 건강한 행동을 할 수 있다. 예, 이게 이제 IFS. 되게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관리자라는 것도 그렇고 소방관이라고 하는 것도 그리고 자아, 또 추방자. 이해하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코호세 자기심리학, 셀프 사이콜로지인데 자기심리학에서는 해갖고 전통 심리학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을 갖다 파트로 분해해갖고 해석하는데 굉장히 몰두했거든요. 근데 사람을 갖다가 팔 떼어내고 다리 떼어내고 머리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는 거가 아니거든요. 상호 작용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이제 전통 정신 역동 이론에서 넘어가면서는 그걸 통합적으로 보는 시각이 점점 중요해졌는데 여기서는 코호세 자기심리학에서는 해갖고 특히 공감과 자기애적인 상처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공감을 못하냐 하면 상처가 있기 때문에 공감을 못하는 거죠. 근데 요거 상처에서만 머무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사는 건 왜 삽니까? 자기애적인 또 욕심이 있기 때문에 사는 거잖아요. 근데 기존 전통에서는 해갖고 상처,
그리고 이런 자신의 욕심, 욕구를 갖다가 다루는데 좀 소홀했다. 네. 그걸 어떻게 바라볼까 하는 거에서 자라는 셀프 개념 외에도 자기 대상이라는 셀프 업직이 대상이잖아요. 네. 그래갖고 난 다음에 자기 대상이라는 것을 두고 그때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최적의 좌절, 단지 공감만 다 해준다고 해갖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 적당한 수술에서 적당한 수준에서 자신의 한계를 좌절해 보이는 그런 경험이 건강한 좌절의 경험이다. 네. 이게 무슨 얘기랑 저거 하냐면 젊어서 고생은 사서 고생이라는 말하고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근데 젊어서 너무 고생해갖고 완전히 해갖고 쭈그러들면 안 되겠죠. 적당히 내가 그 견딜만하게 고생을 해봐야지만 스스로 성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넘어져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힘과 근력이 길러지는 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그 이론에 보면은 첫 번째는 자기 대상. 그러니까 자기 대상이라는 게 뭐냐면 자아 말고 자기 대상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로 느끼는 건 뭐냐면 나를 지지하는 요소들 때문에 나를 느끼는 거거든요.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어떻게 참 괜찮은 거야. 나는 이런 면에서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는 것보다 좀 가치 있어. 이런 지지 요소들 같은 경우가 있는데 자기 대상이 일단 결핍돼요. 그러면 그걸 갖다가 결핍된 걸 사람이 인정하고 싶겠어요? 상처를 인정하기 싫어서 자신을 갖다가 마치 그 개구리가 그 맹꽁이가 갖고 자기 몸집 부풀려 갖고 커 보이게 하듯이 자꾸 부풀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부풀린 이걸 갖다가 그대로 해갖고 공격하면 안 되고 적당한 수준에서 상담사는 그 결핍과 부풀린 걸 경청과 공감을 해주고 그리고 3단계에서 맞춤형 좌절, 최적의 좌절이죠. 그걸 해주고 나면은 이 목표는 뭐냐면은 사소고생, 젊어서 고생은 사소고생인 게 뭐냐면은 자립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최종적으로는 응집적인 자아, 그러니까 비현실적이고 불완전하고 일관되지 못한 자아에서 최적의 좌절, 자립 능력이 있으면 현실적, 그리고 일관적 있고 안정된 자아로서 만들 수 있다. 그 우리가 보면은 어떤 사람의 행동이 잘 이해가 안 갈 때 그 사람의 결핍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하는 행동이 이해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뭔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면 저 사람에게 이런 결핍이 있나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이해가 되는데 쫑 박사님은 혹시 어떤 결핍이 있는지 하도 많아갖고 나면 생각이 안 날 정도죠. 그래갖고 그거는 이제 사적으로 또 말씀드릴 수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약간 인정의 결핍이 있는 것 같거든요. 그거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조울러들이 인정 그리고 과시, 인정 욕구, 과시 욕구 그것들이 다 공통적으로 최은영 박사님, 최은영 교수님도 얘기를 했듯이요. 그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밑바닥으로는 우울증이 생기는 이유는 해갖고 나 자신의 어떤 상처에 쉽게 공격받는 쉽게 공격받는 나를 갖다가 제대로 옹호해주지 못하는 데서 우울증이 온다고 보고요. 사실 이 쉽게 공격받는 나를 적절하게 방어해주는 수단들이 핵심이 뭐냐면은 그게 인지행동 치료입니다. 인지 왜곡을 바꾼다는 거죠. 그게 이제 번스 박사의 뭐 인지행동 치료에 보면은 해갖고 핵심을 주로 이루는 게 그거고요. 그 위에서 이제 펼쳐지는 게 3세대에서는 해갖고 그것만 필요한 게 아니라 나에 대해서 적절하게 수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조우님이 얘기하셨지만 저도 해갖고 저 자신을 갖다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너무 단점들이 많으니까 되게 힘들었어요. 힘들었는데 나중에 받아들이고 나니까 다른 사람도 다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조울증이 발병이 되고 이런 임상적으로 좋아지는 데 있어서는 그런 약물 치료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약물 치료만 가지고 모든 것이 회복이 되는 거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 필요 조건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보니까 네. 우리가 상담 치료도 좀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권하는데 근데 그 상담 치료도 치료지만 상담학을 이런 가족분들이나 아니면 당사자가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면 본인을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가족들도 당사자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 조울증에 대해서 네. 제 스스로 조울러니까 공부하면서 느낀 거는 뭐냐면은 네. 제가 만약에 조울러가 아니고 당사자가 아니고 제가 가족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이거에서 배웠다면은 그렇더라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저 자신을 이해하는 데 되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리고 사실 이 조울병을 치료하는 과정은 그리고 이거 대부분 가족분들이 더 많이 보실 텐데 가족분들의 행복, 행복이라는 게 성숙된 자아를 통해서 좀 더 안정하고 건강한 행복을 갖다가 취하는데 핵심을 두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당사자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회복시킬까 그것에만 해갖고 관심을 두시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 마음의 아픔이라는 거는 나의 아픔을 갖다가 치유하는 게 핵심입니다. 네. 네, 그렇죠? 네. 네. 제가 며칠 전에 그 죽전동에 있는 피스메이커 센터장님하고 네. 좀 대화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말씀을 하시는데 참 이렇게 신선했어요. 자녀가 틱에 문제가 있어서 오게 되는 그런 엄마들이 있는데 어린 아이가 틱이 있으면 그 아이하고 상담을 해서 이렇게 좋아지게 할 텐데 네. 센터장님이 그 엄마하고 계속 상담을 했대요. 네. 그래서 그 엄마의 그런 눌린 것이든 아니면 위축된 부분이든 이런 것들을 좋게 풀어주니까 엄마가 좋아지고 엄마가 풀어지니까 애의 틱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거가 그런 엄마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환경 그런 환경이 좋아지니까 그 결과로 아이의 틱이 사라지는 그런 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저희가 뭐 조울증의 그런 원인이 부모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 네. 그런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나 정신적인 상태가 참 중요하다는 거랑 또 그 부모의 심리적인 상태를 통해서 이 가정의 분위기와 또 환경 이 조울증이라는 게 환경하고도 굉장히 밀접한 그런 병이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최은영 교수님의 이런 상담 심리 상담학적인 그런 것들을 오늘 다뤘는데 이 앞으로도 심리적인 것들을 많이 저희가 좀 방송에서 다루면서 부모님들도 자신의 그런 심리적인 누구나 다 심리적으로 아픈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건강케 하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또 비슷한 게 생각나는 거는 종훈님하고 이제 가끔씩은 많이 얘기했지만 저희 어머님은 저를 정말 사랑하시긴 하는데 철없는 다혈질 소녀시긴 하거든요. 가족분들한테 그 얘기하고 싶은 게 당사자가 어떻게 꼭 도와줘야지만 치유하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어머님은 그러시지만 여동생이 참 현명했어요. 그래갖고 저한테 많이 도움을 줬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당사자인 제가 공부하고 회복하고 이런 과정에서 어머님도 회복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은 뭐 조울병 당사자는 아니신데 굉장히 요즘에는 유해지셨습니다. 그래서 그 느끼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게 서로 상호작용의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김성수 교수님 네. 오픈 다이얼로그 네, 네. 그 강연을 가서 그분 이야기를 듣고 또 나누고 하는 과정에서도 느낀 거는 오픈 다이얼로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가족 개입입니다. 네, 네. 그래서 가족 전부가 같이 치료에 참여하는 거거든요. 그게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인데 이게 관계라는 게 상호적인 거기 때문에 가족분도 해갖고
내 책임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요. 당사자는 반대로 얘기해갖고 이거는 다 얘기 들으니까 가족들이 해갖고 이래서 이렇대. 남 탓 또 하면 안 돼요. 다 남 탓하지 말고 자기부터 바뀌고요. 가족분도 당사자를 고치는 데만 연연하지 말고 심지어 당사자가 회복이 안 되더라도 이거는 좀 가족분한테 좀 당사자분한테 미안한 얘기인가? 당사자의 회복 여부와 관계없이 가족분도 행복해야 됩니다. 이 병을 회복하는 과정을 배우면서. 안 그렇습니까? 그래서 저희 부모님도 각자 이렇게 하시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팠지만 그래도 부모님들이 여태까지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본인만의 그런 일이 있었던 거, 그거를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물론 그 발병하고 그 골든 타임이 있기 때문에 그 치료를 위해서 잠시 직장을 좀 그만두시고 잠시 멈추시고 자녀의 치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갖겠다.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너무 자녀한테만 목매이고 매몰돼서 자녀의 증상의 업앤다운에 따라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부모님의 그런 감정적인 상태가 그래서 부모님이 이 평정심을 잃으면 참 힘들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저희 사실 좋은의 마음 약국의 많은 컨텐츠들이 당사자보다는 어머님들 아버님들에게 힘을 주고 좀 지지하고 또 어떤 것이 좋다 이런 정보들을 나누면서 부모님들이 당사자들을 어떻게 케어하고 또 이들에게 좋은 환경이 무엇인지 좀 알려드리는 그런 취지에서 방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최은영 교수님이 쭉 갔던 이론들을 다 얘기하면은 누구나 사실 우울증이 있잖아요. 그리고 누구나 우울증 때문에 해갖고 누구나 조금씩은 자기 자신이 관계에서 상실된 경험, 유기된 경험 그런 아픔 누구나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누구나 극복 방법에서 인정욕구나 좀 과시욕이나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완전히 없는 사람이. 사실은 그걸로 봤을 때는 누구나 이 어떤 그 극복 방법이라는 것이 회복 방법이라는 것이 좀 더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숙하다는 게 갖고 고상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요. 행복한 인간이라는 게 성숙한 겁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행복하기 위해서 성숙해질 뿐이고요. 그러니까 그 가족분들도 내가 이걸 병을 공부하는 과정에 갖고 내 당사자를 갖다 어떻게든 빨리 고쳐야겠다. 그 관점에서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인이 행복해지고 그걸 바탕으로 당사자를 회복시킬 힘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좀 길었습니다. 방송을 하면서 오래간만에 또 찍는 방송이다 보니까 저희가 좀 할 얘기가 많았던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전 영상에 최은영 교수님께서 하셨던 그런 말씀을 저희가 조금은 요약하고 풀어드리면서 또 저희의 생각들도 이렇게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 좀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고 또 저희는 다른 컨텐츠로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가본 남자들의 끝까지 살아남게 조우였습니다. 종 박사였습니다.